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요일 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함께하고 있죠. 라이프스타일 코치, 네, 브라이언 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와,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금 카카오톡 유튜브 채널 난리 났는데요. 네. 예, 누구냐고? 브라이언 동생이냐고? 갑자기. 아니 앞머리만 내리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예, 저희 아내가 네네. 저는 사실 이상하게 옛날부터 2대8이나 3대7로 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2대8 가로. 네. 집사람이 경기를 해요. 제발 어. 그러고 좀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아내가 앞머리를 시키는 내리셔. 대로 그냥 오. 내리고 왔는데 네. 앞머리를 내리셔서 또 분위기가 또 확 다르다고. 집사람이 아주 저 보면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촌스러운 걸 다 골라서 그거 먹고 따라하냐고. 근데 또 이 시간을 빌어서 그래도 아내분께 또 한 말씀 그래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말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예. 네. 또 자,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발 나가서 똑같은 얘기 좀 그만하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냐고 와. 경고받았어요. 아내분 계속해서 저희 또 제가 아마 그거 했나 봐요. 서서 일하는 책상 얘기를.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셨어요. 3번이나 했대요. 3번이. 네. 그래서 저도 몰랐네요. 옐로우 카드 받았습니다. 그 이상은 곤란하다. 자, 여러분 뭐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방송을 진행하는 데는 또 아내분이 또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뭐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좀 예고해 주신 대로 IT 쪽에 그래도 우리 전산 실장님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 많이 하셨죠. 아니,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이 IT라는 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게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하고 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제가 공지를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한 5분 정도 방송국에 오셔서 점심시간 때나 1시나 2시 그때 미팅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큐브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해요. 많이는 안 되고. 그쵸. 일단 5분 지원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슬기로운 시니어 분들 얼굴도 좀 뵙고 싶고, 그리고 제가 컴퓨터도 이게 보니까 옛날하고 틀린 게 옛날에는 컴퓨터 위주였지만 지금은 다 앱이에요. 맞아요. 이 핸드폰 하나가 그냥 다 이 랩탑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것도 애플이 있죠. 안드로이드 그쵸. 있죠. 맞네. 종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접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실 그걸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많은 우리 시니어들이 전화기를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전화기를 산 곳. 매장으로 가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한테 다 맡겨서 그분들이 다 만져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앱도 깔아주고 카카오톡 그렇죠. 아이디, 비밀번호 뭐예요? 비밀번호 뭐예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되게 좀 위험해 보여요.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내 개인 정보를.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옛날에 뉴스 나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문제가 된 것도 고장난 랩탑을 맡겨서 수리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정보들이 다 컴퓨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뭐를 가려야 되는지 이거는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네요. 오늘 사실 뭐 거창하게 뭐 IT 얘기는 했지만은 오늘 약간 그 전화기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하고는 싶어요. 왜냐면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또 뭐 가깝게는 뭐 아이들이나 손주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게 빨리 쫓아가지 못하면은 왜 이렇게 몰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면서 핀잔을 받다가 됐다 내비둬라 그러면서 남이 편하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자식이나 손주하고 남이 편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들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자주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니드를 알아요. 그렇지만 이 손주들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니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아니 이런 걸 왜 물어봐? 너무 상식적인 걸.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잘 쓰기보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기본 원리와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전화기를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려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 다 막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플 전화기는 쓰기가 어려워요. 내가 한번 갈아타봐야 되는데. 좋아요. 구글 전화기는 쉬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자기가 익숙하느냐 익숙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있죠. 처음부터. 그쵸. 근데 애플을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이폰을. 제가 많은 시니어분들을 뵀더니 네. 나도 언젠간 애플 한번 써야 되는데. 근데 요즘 앞으로 더 쓰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애플 왜요? 지금 관세 받아가지고 그러네. 더 비싸지고 3,000불이 될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100% 개런티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애플 전화기가 네. 이건 영업 비밀인데 네네. 애플 10이 나온 이후로 지금 우리가 16인가 17까지 나와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이에 바뀐 건 별로 없어요. 2년마다 약간의 뭐 모델이나 배터리나 카메라, 그다음에 그 폰 USB-C 버튼 위치 뭐. 이런 것만 바꿨지 실제적으로 바뀐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만약 애플 전화기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시면은 스토어 가서 옛날 모델을 사세요. 똑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리고 계속 뭐가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죠? 업데이트 되고. 이제 그런 업데이트 이런 얘기 나중에 나중에 어려운 얘기 쓰시면 곤란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전화기를 사시는 거예요. 사면은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 뭐 500불, 400불 이래요. 왜냐면 14, 15도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매장에.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거. 근데 안 사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 게 저도 사실 아이폰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폰 10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떨어뜨려서 센서가 고장이 나서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소시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쓰고 있죠. 오래 쓰셨을 왜냐? 것이다. 아이폰은 튼튼하게 만들었고 내구성도 강하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쓸 수 있는 걸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심플하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폰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사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하는지 집에서 아이폰 가지고 뭐 할까? 이메일 체크한다. 그렇죠. 유튜브 본다. 그리고 사진 찍는다. 카톡한다. 이거 말고 또 뭐 하세요? 뭐 문자한다. 문자, 텍스트,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오히려 맞죠? 전화는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액티비티가 우리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네요. 그리고 또 그게 무서워서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건 무서워서 안 쓰시잖아요. 또 안 시니어분들은.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천 불 주고 샀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한 4-5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로 봐요. 맞습니다. 유튜브 보는 거 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아이폰을 살 이유가 있나? 최신 버전을 네. 저는 권장 안 하는 게 진짜 이건 애플의 엔지니어가 얘기해주는 비밀, 영업 비밀이에요. 애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네. 너무 잘 만들어서 애플 전화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잘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게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애플이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요? 예, 실제로 애플이 넣은 애플 뭐 인텔리전스라는 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번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중국의 관세가 터지면서 이제 값이 얼마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애플 스탁이 23%가 떨어졌어요. 하여튼 이거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제가 그렇죠. 권장하는 거는 전화기 바꾸시고 애플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은 애플 중고가 중고가 아니라 네. 옛날 버전. 맞아, 옛날 버전. 마켓감 그 센터 가시면 있어요. 버라이즌 가시면. 그래서 불과 뭐 한 2세대 뭐 그 전이어도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요즘 새로 나온 구글 전화기 안드로이드보다 싸더라고요. 진짜요? 안드로이드 접는 건 뭐 1,800불 그래요. 안드로이드 갤럭시도 너무 비싸요. 비싸죠. 그것도 플립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저는 시니어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게 애플 전화기가 좋은 점은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알려는 주셔야 돼요. 애플 전화기가 왜 좋냐면은 일단은 단순해. 단순. 그리고 심플하다. 보안 기능이 강하고 이게 중요하네요. 보안 기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확대나 축소, 뭐 텍스트 크기 조절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머전시 긴급 SOS 호출 기능이 있어요. 맞네요. 그래서 시니어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문제 생겼다 그러면 거기 애플 켜가지고 음효조절 부를 수가 있어요. SOS 버튼. 그래서 저는 뭐 한 6,700불 드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버라이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가게 가시잖아요. 그럼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번호 아직도. 그건 이미 수입이 다 된 전화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저도 전화기 사실 공짜로 받았어요.
왜냐면 저 그래요? 예, 오래 쓰니까 바꿀 때가 저는 이게 보니까 너무 동안 안 바꾼 거야. 보통 이제 한 2년에 한 번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근데 저는 뭐 한 6, 7년 동안 안 바꿨잖아요. 10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가니까 이렇게 트레이드 해가지고 공짜로 줬어요. 플랜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근데 써보니까 결론 아니 옛날 내 전화기랑 똑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버전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바꾸니까 또 아이들이 쓰던 폰을 좀 쓰셔도 활용하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깨끗하면. 애들이 쓰던 폰을 쓰면 좋은 게 있어요. 뭐죠? 선생님이 멘토가 아들이잖아요. 같은 애플끼리니까 야, 같은 애플인데 좀 도와줘.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가 쓰는 나도 그러면 애플로 하시면은 이게 쉬운데 왜 그걸 하세요라는 핀잔을 좀 들으신대요. 그래서 애플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그 애플보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지금 아이폰이나 구글 폰이나 기반은 하나예요. 일단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 애플은 애플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삐걱거리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삐걱해요. 코치님. 애플 아이디를 만드는 게 뭔지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애플 아이디를 가지고 애플의 그 플랫폼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계나 장비나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닫힌 구도를 만들어놨어요. 클로즈된 구조. 이것만 해야 우리가 들어올 수 있고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에 가서 앱스토어라는 게 뭐냐 애플 사시면 거기 H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앱 그러니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 파란색에 H자가 그려져 있는 거 지게 모양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누르시면 앱이 쫙 들어있어요. 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아셔야 돼. 앱이 뭐냐면 옛날에도 우리가 그 컴퓨터 이렇게 할 때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뭐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앱은 이 스마트폰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름. 앱이. 근데 이건 애플 그러면 애플에서만 돌아가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만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내 사용자 정보로 로그인을 해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놨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작동을 시키시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물어봐요. 편하죠. 그렇죠. 컴퓨터에 또 하나를 깔아놓은 그런 프로그램처럼 내 핸드폰에도 앱이 깔려 있으면 예를 들면 라디오 서울 앱을 탁 누르면 라디오 판 나오잖아요. 뭐 로그인하고 뭐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보면서 바로 즐기실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 폰도 Gmail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구글은 좀 보안이 그런 게 일부러 Gmail 계정이 없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어요. 그런 약간의 유연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안에 좀 최적화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어떤 앱을 만들어서 쓱 올려가지고 설치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절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고 내 기기에다 설치를 못해 내 거라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런 보안이나 통제, 컨트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아이폰을 어떻게 해서 암을 잃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법무부가 뭐 요청을 했는데 보내가지고 풀고 그 정도로 강한 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애플을 되게 권장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거의 병적이에요. 해킹이나 이런 해커들의 위험에서도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 보호받을 더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낫죠. 훨씬 애플이.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안드로이드 폰은 지금까지 어쨌든 안드로이드는 기본 철학이 확장성이에요. 뭔가 다양성, 확장성 이런 거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전화기 가지고 트라이도 하게 하고 설치도 하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좀 녹여 있어요. 그렇지만 애플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데이트 시킬 때마다 정말 애플 사내에 비상이 걸려요. 하나의 에러도 생기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애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그인 해가지고 그 애플 플랫폼에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애플이 만들어놓은 일단 그 운영 시스템이에요. 거기 전화기들이 다 전화기 무슨 뭐 하다못해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아이패드 맞습니다. 노트북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다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 모든 장비를 다 동시에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호환성을 갖다가 확 열어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전에 장비도 연결해 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게 단단하게 닫힌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나는 뭐 갤럭시 잘 쓰고 있어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요. 저는 그걸 하는 게 저희가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건 말씀드린 아니고 일단 만약에 바꾸시거나 뭔가 좀 애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중요한 어떤 호환성이랄까 그리고 또 보안 이 부분에서 근데 이 보안이 왜 이렇게 더 강조되고 있을까요? 진짜 저도요 하루에 한 두세 통의 그 스팸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떨 때 보면 열면 큰일 날 뻔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메일들도 있고. 특히 이제 텍스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요. 네. 그냥 텍스트 같은 것들은 실제로 거기서 요즘 얼마나 무섭냐면 들어오는 텍스트에 실행이 가능한 그런 파일을 집어넣어서 터치만 해도 맞아요. 이게 내 전화기를 감염을 시켜요. 근데 그게 참 아주 정말 아주 교묘한 게 그 내가 뭐 만약에 브라이언 전님과 계속 통화를 했다 그러면 이름도 약간 브라이언으로 뜨고요. 또 내지는 제가 들어갔던 뭐 그런 사이트나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미련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오든 이메일이 들어오든 내가 기대치 않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봐요. 왜냐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텍스트나 메일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 안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엊그저께 뭐 하나 딱 왔어요. 너 코인베이스에 네 그 지금 계정에서 그 가상화폐를 누가 빼가려고 그런다. 말도 안 돼. 전화해라. 그래서 야, 코인베이스는 나 안 어카운트도 없는데. 그래서 순진한 사람도 누르실 거예요. 내가 만약 코인베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 누르면 그 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좋은 점이 뭐냐면 거기서 그 이런 스팸이나 피싱을 차단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라이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걸 액티브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차단이 돼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좀 들어가야 되네요. 들어가야 돼요. 네, 뭐 아이디를 좀 만들고 로그인을 해서 내가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소셜 시큐리티. 그것도 제가 아침에 뭐 여쭤봤잖아요. 선우 씨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 들어가 아니요. 근데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 소셜 시큐리티를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미 그 트럼프 정부의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소셜 시큐리티 전산 시스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와. 옛날에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아니죠. 제가 그러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40년 전으로 가봐야 될까요? 그때 제가 종로에 있는 종로 제일 컴퓨터 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종로에. 그 당시에. 근데 거기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원이었고 처음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땐 타자 치고 있던 그 시대인데.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랭귀지가 코볼하고 폴츄란 어셈블리 그런 거였어요. 그 코볼이라는 랭귀지가 그때 쓰던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주로 전기세, 은행 이런 그걸 관리해주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거나 이런 공과금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데 취직을 했어요. 뭐 한전도 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랭귀지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랭귀지를 아직도 지금 소셜 시큐리티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한다. 진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자기는 이해도 못하는 랭귀지인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걸 바꾸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그리고 이미 한 70년 동안 쓰면서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자들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탁 집어넣고 최신 랭귀지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죠. 왜냐 그러다 보면 예외 조항이 생기면은 문제는 소셜 시큐리티는 뭐가 문제예요? 예외 조항이 생기면 내가 책을 못 받아요. 그렇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업데이트를 안 했다? 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갑자기 책이 안 나와. 실제로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권장하는 게 소셜 시큐리티는 반드시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불행한 건 아니고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는 모바일 앱으로 안 돼요. 핸드폰으로 안 돼요. 핸드폰으로 되긴 되는데 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웹으로 해야 돼요. 그럴 거면은 컴퓨터로 하셔야 돼요. 그 왜 모바일 그러냐면 웹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PC 버전으로 들어가셔야 PC 되는 버전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그 뭐죠? 구글 브라우저나 근데 저는 그거 말고 그냥 예, 직접 컴퓨터로 해야 컴퓨터로 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소셜 시큐리티의 웹사이트의 정보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로그인하는 방법도 그렇고 되게 고도는 아니지만 많은 조심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앱으로 툭툭툭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소셜 시큐리티 것 중에서 앱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내 인컴을 보고하거나 뭐 장애, 뭐 디서빌리티를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돼요. 대신에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뭐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미없지만 좀 재밌게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갔다. 지금부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네. 또 radiosoul165.com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일단 또 기사를 올려놨어요. 자세히 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를 만드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디. 많은 분들이 DMV에 들어간다, 뭐 어디 뭐 팹사를 한다, 무슨 뭐 한다, 뭐 공항에 패스포드 네. 만든다 그러면 항상 아이디가 걸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는 이 login.gov라는 게 있어요. login.gov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개인이 만든 거는 id.m이라는 게 있어요. id.m.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민간이고 정부인데 그 gov 네. 나라에서 만든 건 특히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는 ssa.gov예요. 네네. gov는 거버먼트 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사기꾼들이 ssa.com 이렇게 와요. 안 되죠.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 여러분들은 항상 이 들어가는 gov. 웹사이트도 마지막에 뭐가 붙었는지도 잘 보셔야 돼.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컴은 아니에요. gov. 컴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도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도 유사하게 그런 앱을 만들어 올려요. GOU 뭐 이렇게도 올라오는 네. 경우가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S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gov라는 약자인데 ssa.gov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제 사이트가 떠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이디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login.gov를 권장을 해요. login.gov 정부에서 만든 거라서. 네,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뭐 연방 고용 지원이나 여권 신청할 때, 뭐 베테랑 서비스 신청할 때, 그다음에 심지어 팹사 설치할 때도 다 쓸 수 있는 그건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편해져요. 네네. 그래서 그걸 권장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만드시고 나면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신에 이제 어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이 패스워드 조합에 대해서. 암호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패스워드 만들면 또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만들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4번 정도 하다가 아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지만은 네. 어떻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드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요즘은 최소한 8글자 정도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야 대문자, 하고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특수문자.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가 적절히 섞여야 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호, 뭐 그다음에 느낌표라든가 네, 뭐 우물정자나 우물정자라든가. 그다음에 에트.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지니까는 그걸로 안 끝나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만들면 이분들은 항상 요즘은 이제 아이디를 만들면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그래요. 전화. 그 집전화로 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바일 전화번호. 왜냐? 이 사람이 진짜인지 모바일로 보내요. 텍스트 문자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인증번호를 주거든요. 이게 더 어려워하셔. 그리고 이걸 넣으려고 그러면 또 휙 사라져 버려가지고 시간이 지났다 그러고. 예, 맞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소셜 시큐리티 그런 데는 너무 많이 실패를 하시면 어카운트를 락을 시켜버려요. 저도 한번 그랬어요. 몇 번 그래서 했더니. 24시간 락을 걸어놓으니까 일단 연습을 하시는데 아이디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로 받아서 그 핀을 넣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 되면은 사실 요 연습하는 거를 제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 몇 번 네. 모셔다 놓고 같이 워크숍을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오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에 선착순으로 몇 번 오시면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내가
로그인다 지오비를 다 정복을 했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아이디를 만들었어. 넣었다 뺐다 했어. 이것만 하고 나면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딱 알고 계시면은 뭐 아내분이든 친구분들께도 또 딱 예, 또 따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요거는 다시 한번 또 짚어 드릴 거고요. 브라이언 코치가 홈페이지에 좀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사실은 오늘 USC 암 건강 클리닉의 안상훈 박사님과 긴급 좀 전화 연결로 저희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을 좀 내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USC 암건강 클리닉의 안상훈 박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오늘 브라이언 코치가 좀 특별한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요. 자, 지금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 있어서 또 박사님께 좀 긴급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박사님. 잘 계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박사님 매일 모시고 방송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쁘셔가지고 제가 마더를 못해서. 네, 예. 어쨌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하다 보니까는 저희한테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근데 최근에 요즘 한 40대, 50대 된 저희 멤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시지만 요즘 그 40대, 50대에서 가슴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여성분들이. 네네. 근데 유방암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수술을 네. 받으면 아니면 하고 나서 유방암 뭐 검사는 메모그램이나 이런 것들 힘들어서 혹시 내가 유방암을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많이 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에 아주 그 부유한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그룹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좀 몇 년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의학의 힘을 못 빌리시는 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네. 유방암으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네네. 분들이 생각보다 말을 못 하더라고. 이분들이 내가 지금 유방암 수술을 할 건데 유방암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도 못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네네. 싶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건 어떤 분들은 또 왜 남자들은 유방암에 안 걸리죠?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도 유방이 있는데. 네. 그런 질문도 좀 누가 또 물어보셔서 오늘 박사님 한번 네네. 연결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 뷰티풀 데이에서도 아마라미를 통해서 암에 대한 이야기, 유방암을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 요 질문은 사실 좀 저희가 약간 못 드렸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 이야기해 주실 수 네. 있겠죠? 예. 네네. 그 유방 이제 이 성형 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보형물 같은 걸 집어넣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원래 이제 그 시술 자체가 유방암 위험성을 높이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술하면은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긴다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유방암 검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메모그램은 이게 암을 픽업하는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민감도라고 하죠. 그런 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메모그램 할 때는 유방을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이 조직을 이렇게 얇게 핀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그래야가 안에가 잘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뭐가 들어가 실리콘이든 뭐든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이거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보형물을 갖다 옆으로 좀 민 상태에서 이 엑스레이를 찍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 메모그램 테크닉 중에서 뭐 에클런드 뷰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형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메모그램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보형물을 옆으로 살짝 밀고서 이제 유방 조직이 있는 데만을 찍는 이제 그런 메모그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나 MRI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사실은 사진을 찍지 않아도 특히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 유방암에 혹이 있으면은 사실은 본인이 더 일찍 느낄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혹이 작더라도 네네. 이 유방에 혹이 있는 걸 갖다가 금방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보형물이 있으신 경우는 어떻게 스크리닝을 해야 될지를 그 전문가랑 그다음에 방사선 의사랑 좀 상의를 하시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남성들은 유방암이 더 적은가? 근데 남성도 유방암이 있기는 있어요. 생기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생기는 거에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유방암이 100분이 생기시면 남자는 한 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그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랑 그 유방암이 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양이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유방암 생길 위험성이 더 적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은 유방 조직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방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이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은 아무래도 유방 조직이 더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랑 여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모든 유전 변이들 어떤 게 유방암을 갖다가 다 유발하는지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은 유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뭐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남성 유방암은 많은 경우에 이 유전적인 이 변이랑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 유방암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거를 좀 확인을 갖다가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유방암은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여성이랑 약간 다른 점도 있긴 한데 보통은 남성 유방암은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이 무슨 유방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방암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신 분들 계시죠. 나이 드시고 나서 남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자처럼 가슴이 커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그건 꼭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남성분들이 유방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보냐 하면 전립선암 있으신 분들 그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를 하면 그러면 유방이 커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지시는 분들이 유방암 위험성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분들.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면서 오는 그런 유방이 커지는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유방암이랑 유방이 그냥 커지는 거는 다른 게 유방암이 생기시는 경우는 보통 혹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만져지는 몽글몽글한 혹. 특히 남성은 만지기가 더 쉽죠. 왜냐하면 유방 조직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어서 오는 경우는 유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커지고 누르면 약간 아프세요. 보통 단단해지면서 약간 아픈 거지 혹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구분할 수는 있고요. 역시 우리 안 박사님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쾌하셔서 제가 하나로 어저께 뉴스가 어디서 하나 떴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암 걸릴 확률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출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시면은 뭐 20-30% 올라간다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은 암 걸릴 확률이 뭐 100% 이상 올라간다는 그런 뭐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전에는 저희가 이제 흡연, 음주 이런 것만 주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오래 사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그러니까 특히 몸을 움직이는 거죠. 뭐 운동이라고 하면은 막 거창한 거 생각하시는데 그냥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거건 사실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해서 체중이 줄어야 그래야 이런 암을 줄이는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체중이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동 자체가 암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럼 얼마나 더 기여를 하는가는 사실은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 연구하는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까 좀 뭐 비만하신 분들인지, 심혈관 질환이 많으신 분들인지 뭐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이런 암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낮추는 데 있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맞네요. 역시 우리가 슬기롭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암도 안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안상원 박사님, 오늘 USC 암건강관리 클리닉에 안상원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직접 또 암건강 클리닉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하나만 LA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LA 오피스는요 213-668-5802고요. 부에나팍은 714-759-9613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간혹 저희가 좀 긴급으로 좀 여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 박사님.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네. 와, 진짜, 네. 긴급으로 또 이렇게 여쭤봤는데, 진짜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뭐 놀라운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박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일주일에 150분, 300분 정도 운동하면은 암 걸릴 확률이 뭐 100% 이상 줄어든대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 시간은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마스트고 그건 기본이고 거기서 조금 더 하시면 좋아요. 더 하면 더 저도 좋죠. 오늘 사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라고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셔야죠. 이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충 수업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벌써요? 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좀 정리는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네. 이제 뭐 정부 사이트를 들어간다거나 또 로그인을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이제 이 심화 학습반 요걸 좀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하루에 한 5명 정도 방송국에 오시면 제가 있는 날 그날 모여서 과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큐빅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아이폰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로그인도 보여드리고 이런 거 좀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만약 말로 다 하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 집에서는 애들한테 스몰 당하니까 못 물어봐요. 못 물어봐. 그리고 엄한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와서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다 가르쳐드리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냥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시니까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고요. 제가 멘토맨을 하면 정말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잘 가르쳐주기로 탑3에 들어가요. 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사랑으로 또 이런 자리가 더 만들어질 테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애청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짚어주실 거 오늘 그래도 잔소리 좀 하고 가셔야죠. 사실은 제가 그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신이 없. 너무 운동 얘기만 한다고.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니어들한테 먹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많이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지난번에도 제가 웨브사이트에 올려놓은 운동이 있어요. 네네. 스쿼트, 세마이 스쿼트하고 다리 들기, 제자리 걷기, 그다음에 무릎치기, 그다음에 이 빈주먹으로 올리기. 이 6가지 동작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정말 어디서나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그거 하시고 나면 몸이 달라져요. 몸이 달라지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활기가 느껴지고 여기 지난 어제 보니까는 그 나이 90 드신 한의사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탱자의 차차차 시간에. 그분이 워낙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요동을 친대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요동을 쳐요. 집에서도 똑같이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저도 모르게 손이 차가워져요. 근데 서서 계속 걷고 뭔가를 해보세요. 그럼 더워져요 몸이. 그 세트를 6세트를 하시고 나면은 몸이 확 열기가 올라와요. 제가 항상 반팔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계속 하잖아요. 더워요. 저분은 정말 사시사철 왜 반팔만 입냐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외투는 가져오지만은 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 항상 허리를 세우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 엉덩이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으면 계속 열량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해파리처럼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안 돼. 꼿꼿하게. 저도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네. 바로 그 자세였거든요. 자세. 예. 자세 똑바로 하시고 오늘도 벽 잡고 하세요. 스쿼트도 하시고 의자 잡고도 하시고 뭐 틈틈이. 안 되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고 제자리 걸음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50번씩. 내가 하루에 30분은 꼭 예. 운동을 좀 하겠다. 나를 위해서 내 나를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대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계시면 그 엄청난 학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잔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움직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열나서 네. 여기 펄펄 나네. 네, 펄펄 나는 그런 시니어 생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브라이언 코치와 시간이 너무 빨라요. 2시간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또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네, 건강하게 빨리 만나야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되세요.